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투표 참여가 가능한 한인 시민권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공개한 뉴욕 일원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작년에 비해 등록된 한인 유권자 수가 약 2,300여 명 증가한 46,034명으로 나타났으며 유권자 등록률은 65%, 등록 대비 투표 참여율은 8.2%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도 비슷한 증가치로 올해 등록 한인 유권자가 총 28,571명으로 유권자 등록률은 66%, 등록 대비 참여율은 13%입니다. 등록률 및 참여율 모두 주 평균을 다소 밑도는 수치로 좀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요구됩니다. 정당별 분포는 뉴욕주 한인 유권자의 53%가 민주당, 30% 미가입, 15% 공화당으로 나타났으며 뉴저지는 30%가 민주당, 59%가 정당 미가입 상태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정당 가입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뉴욕 퀸즈로 19,649명이었으며 그 뒤를 맨하탄과 나소 카운티가 이었고 뉴저지는 버게인 카운티로 16,266명이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뉴욕주에서는 10월 14일까지, 뉴저지주에서는 10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감해야 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협의회는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신규 유권자 등록 30명을 목표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셨어요? 네, 합니다. 등록 안 하셨으면 도와드릴게.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오늘 유권자 등록 거리 캠페인을 시작해 지난달 창립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권형만 유권자 협의회장은 유권자 등록이 협의회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밝히고 한인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예, 우리 팔팍에 계시는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 내일 모레까지 저희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오셔서 등록하시고 많이 투표하시고 또 우리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타운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라 유권자 등록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선과 앞으로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참여했다고 밝힌 시민들은 유권자 등록이 한인 등 이민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좀 미국 사회도 되지만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 좀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더라. 그러지라 우리 시민들이 잘 살아야지. 다음 달이 대통령 선거인 거 알고 특히 공화당 쪽이 좀 너무 이민단체에 좀 편파적이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표 행사하려고 합니다. 팰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현재 추세로 보아 유권자 등록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초 목표인 30명에서 2배가 넘는 약 70명 수준으로 유권자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기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주들이 조기 투표를 허용하는 데 따라 이를 이용하는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이 벌써부터 조기 투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월 첫 주 현재 이미 투표를 마친 조기 투표 용지 회수 건수가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0개 주 가운데 이 같은 조기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주는 37개 주입니다. 이처럼 많은 주들에서 조기 투표를 허용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 투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아이오와주 총무처는 26,980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7%는 민주당 유권자였으며 26%는 공화당 유권자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분석 업체 캐털리스트가 주별 조기 투표 현황을 조사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선거에서 조기 투표를 포함한 부재자 투표의 비율은 40%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의 35%보다 5%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조기 투표 신청과 투표 현황을 분석해보면 클린턴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후보는 아이오와와 조지아주에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허리케인 매튜가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남부에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5일 같은 날 오전 5시 기준으로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 북상한 허리케인이 이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새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전날 허리케인이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해 9일쯤 뉴욕, 뉴저지 일원에 접근할 수 있다며 대형 피해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예보에서 6일 오후 늦게 플로리다주 남부 해안에 상륙한 뒤 계속 북진해 8일 조지아주,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거친 뒤 방향을 동쪽으로 급격히 틀어 바닷속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매튜는 뉴욕 일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남부에는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5일 오전 5시 기준 매튜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위력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시속 12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튜는 IT에 이어 4일 쿠바를 강타해 사망자는 최소 17명까지 늘었습니다. 허리케인 접근 예보에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4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7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과 변경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연말 세금 신고 때 벌금을 피하려면 1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18살 이상 성인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은 오바마 케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결혼이나 출산,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주민은 이 기간 뉴욕주 정부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2월 16일에서 1월 31일에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특히 연말 세금 보고 때 벌금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1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벌금은 1인당 $695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교량과 터널의 현금 톨부스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정체 현상이 많이 완화돼 운전자들이 연평균 21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교량과 터널 톨게이트의 현금 톨부스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톨게이트의 요금 지불 방법이 자동 결제 시스템인 이지패스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퀸즈 미드타운 터널, 트록스넥 브릿지, 휴케리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로버트 케네디 브릿지, 와이스턴 브릿지와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 그리고 머린 파크웨이, 길 호지스 메모리얼 브릿지 등에서 현금 톨부스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지패스 사용자는 기존과 같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 센서에 의해 요금이 결제되고 이외 운전자들은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에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이 등록된 주소로 30일 내 요금 명세서를 발송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5일 톨게이트의 현금 톨 부스가 사라지게 되면 톨게이트 정체 현상도 완화돼 운전자들이 연평균 21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MTA 교량과 터널을 LED 전구로 꾸미는 작업과 테러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인력과 장치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릿지 게이트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는 지난 2013년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일부 차선을 고의로 폐쇄해 교통 체증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한편 두 주지사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에 연루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전 직원 데이빗 와일드스타인은 4일 열린 재판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이 임명한 항만청 디렉터에게 크리스티 주지사가 재선될 때까지 브릿지 게이트 조사를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와일드스타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브릿지 게이트 스캔들로 수많은 음모와 루머가 정치적으로 연결돼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쿠오모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 스캔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하자 와일드스타인은 5일 두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종전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와 크리스티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롭 아스토리노 웨체스터 카운티장은 두 주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 법안에 대한 표결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고갈 상태인 교통기금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휘발유세 인상안은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표결은 내일 실시됩니다. 휘발유세 인상에 대한 표결이 상원 특별회의 소집에 필요한 3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7일로 연기됐습니다.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세금 인상에 대한 정치권 일각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휘발유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레이몬드 레즈니악 상원의원은 휘발유세가 갑자기 158%나 인상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이번 합의는 미친 짓이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법안을 막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톰 킨 주니어 의원도 법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유세 인상은 현재 완전 고갈 상태인 교통기금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기금이 완전히 바닥이나 주 전역에 도로, 다리 등 교통시설 개보수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동차협회는 휘발유세 인상으로 운전자들이 연간 170달러의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세 인상은 결국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016년 강원 웰리스 식품 북미주 특판전이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주최로 오늘 오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남체인과 강원무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뉴욕 뉴저지에서 최초로 열리는 강원도 식품 특판전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강원도에 13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특산품들이 제공됩니다. 특판전을 처음 열게 됐습니다. 청정 강원 식품을 미국 사회에 알려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내년도 이후에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8개 업체와 또 130여 가지의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참가를 했으니까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쇼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판전 개장식 후에는 한남체인과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무역,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가 상호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과 횡성군 등 한국 업체들과 강원무역 등 미주 현지 업체들은 이번 특판전과 협약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은행이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미은행은 오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위탁 가정 학생이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해 학비나 학용품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한미 드림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Like tutoring, clothing sometimes, food, to enable them to basically do some things that are just basic to enable them to get beyond a very difficult home life, which most of these children come from. And so that's the primary focus of this program, to enable us to give back to the sector of our community that's in need.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연 최대 15만 달러의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며 앞으로 지원 규모에 따라 타 지역 학생들에게도 확장 운영될 방침입니다. 장학금 대상 선정과 지원은 위탁 가정과 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을 돕고 있는 한인 가정상담소를 통해 진행되며 수혜 대상 학생들은 최저 $1,000에서 최대 $10,000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오는 21일까지며 자세한 정보는 한미은행 홈페이지나 한인 가정상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인근 랭캐스터 지역에서 강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랭캐스터 지역에서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올해 53살의 스티브 오웬 서전트가 용의자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도착한 경찰들은 오웬이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으며 순찰차에는 6발 이상의 총알이 박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됐으며 현재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총격 사건으로 인근 지역의 앤텔로밸리 칼리지와 랭캐스터 고등학교 등은 잠정 폐쇄 조치됐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최근 태국의 동물보호구역에 야생 호랑이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호랑이 수가 100여 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밀렵 단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울창한 숲지대가 서울시 면적의 4배 넘게 펼쳐진 태국 북부의 후아이카캥 야생동물 보호구역. 불을 뜯는 사슴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장막이 깔리자 눈빛이 이글거리는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먹잇감을 찾아 나선 야생 호랑이들입니다. 국제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이 일대에 카메라 100여 대를 설치해 관찰한 결과 카메라에 포착된 호랑이 숫자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영상 판독 등으로 추정한 이 지역의 호랑이 개체수는 60여 마리, 5년여 전 30여 마리에서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การขยายพันธุ์ก็ยังคงมีอยู่ทุกๆปีเราก็ได้เจอว่าเสือโคร่งในห้วยแข้งมีลูกมีเต้า 10여 년 전부터 호랑이 개체수 복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밀렵을 강력히 단속한 결과입니다. 1900년 전 세계적으로 10만 마리에 달했던 야생 호랑이는 2010년 3,200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중국 등에서 호랑이 약재와 가죽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밀렵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멸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제적으로 밀렵과 밀매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덕분에 최근 조사에서는 호랑이 개체수가 3,890마리로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5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 이임할 예정인 오준 대사 후임으로 조태열 신임 대사가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차관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장관 보좌관과 주 미국 참사관, 스페인 대사, 외교부 제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조태열 신임 대사는 시인 조지훈 선생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롱알랜드 나소 카운티 보건국은 4일 햄튼에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뉴욕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9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나소 카운티가 사망자를 포함해 3명, 서포 카운티 3명, 뉴욕시 1명 등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호버큰역 기차 사고로 운행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뉴욕 포트 저비스, 뉴저지 시카커스 노선 운행을 출퇴근 시간대에 오전, 오후 각각 2회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오전 5시 33분, 6시 33분 포트 저비스에서 출발하고 퇴근 시간에는 오후 5시 19분과 7시에 시카커스역을 출발합니다. 모바일 티켓 결제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틱스의 결제 수단으로 애플페이와 마스터패스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이틱스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할 경우 결제 수단을 애플페이나 마스터패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연동된 계정과 카드 정보를 통해 간편하게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